그래서 되겠죠? 저 지금 봐주시면 알겠어요. 여기 설명 항상 벌써 틀으셨어요, 저거요? 틀었어. 뭐야? 어차피 우리밖에 안 봐. 괜히 너희들한테만 보낼 거라서. 그럼 하나 줄면은 다 찍히겠네. 그 증거 영상을 나오는 거. 너가 조는 게 찾진 않지. 너의 얼굴이 나오진 않으니까. 아니 보이잖아요. 어디까지 나와? 그냥 칠판만 나와. 아, 근데 너희들 목소리가 나올 거니까 쌤이 하다가 저기 이제 소정이 꾸자네. 소정아 제발 밀어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지. 박재. 광장중학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자 명제가 조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부터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명제라는 건 여러분들 참 또는 거짓이 그지? 거짓이 확인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 그러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다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소정이는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거짓인지 참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 그렇지? 이해됐죠? 근데 우리 반에 남학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반에 남학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이다라는 걸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럼 명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라는 건 참 거짓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다라고 쓸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뭐 소문자로 다 했습니다. P라는 명제가 있어. 이 명제가 뭐야 하면 우리 반은 남학생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명제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명제가 뭔지 배웠는데 이 명제를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뭐냐면 이 명제의 부정 이렇게 나 P라고 쓸 겁니다. P 앞에 물결을 써서요. 이건 P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우리 반은 남학생이 있지 않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될까요?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이었던 나피는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뭔지 이제 대충 나올까요? 어떤 명제가 있어. 그 명제가 혹시 참이었다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죠? 근데 거짓이었던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는 이 명제가 왜 참인지를 밝혀라 라고 했을 때 참인 걸 바로 밝히기가 애매해. 너무 내가 말하기에는 두루뭉실하단 말이야.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을 해서 그 부정이 거짓인 걸 밝히면 되는 거야. 거짓인 걸 밝히는 건 그 말에 속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유를 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부정했던 명제가 거짓일 거니까, 그치? 기존에 있던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명제라는 건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문장 또는 식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조건을 잡아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조건이라는 건, 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x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 플러스 3은 5다 라고 만들었어요. 이건 x에 관한 식이지, 그치?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함수식처럼 p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 조건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지, 그치? 왜 x가 2일 땐 참이겠지만 2가 아닌 수일 땐 거짓이 되겠지, 그쵸?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는 건 x라는 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조건이다 얘기해 줄 거고요. 그럼 이때 이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이 등식이 성립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수가 2라는 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이 x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에 진리집합이다라고 써서 대문자 p로 써줄 거고요. 여기에 참이되게 해주는 원소가 지금은 2밖에 없죠, 그죠? 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만들어주면 이 px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x의 진리집합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줄 거거든요. 될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쌤, 근데 이렇게 진리 집합을 썼다는 건 사실 집합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명제의 참거짓에 따질 거거든요. 그럼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는 사실 x라는 수가 실수 범위에 있는 수다라고 조건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전체 집합 안에서만 우리 볼 거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px가 있으면 이 녀석의 부정도 있겠지. 조건의 부정. 그럼 not px를 써줄게. 그럼 얘는 뭐라 쓰냐면 x 플러스 3은 5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겠지. 그렇지? 그럼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면 얘는 이 2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되겠지. 물론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라는 전체에서 했을 때 그럼 그때 이 녀석의 집합은 x바 x가 2가 아닌 수들로 모여져 있다 라고 설명할 거고 x는 실수 이렇게 잡겠지, 그치? 근데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또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서로 무슨 관계죠?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관계는 여집합의 관계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이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진리집합의 여집합으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자는 거야. 명제와 조건은 너무 달라요. 명제는 그냥 참 거짓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부정은 그 녀석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본 건데 조건은 참 거짓이 아니야. 어떤 수를 썼을 때만 참인지를 확인해주고 그치? 그 녀석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 px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기하겠다. 이것만 기억해두고요. 그럼 이 녀석의 부정도 이런 여집합의 관계로 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너무 쉽죠? 지금 뭐 별거 없잖아요. 지금 이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와 이건 좀 딱히 어렵네요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알고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P의 부정을 나피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 나피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다시 P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얘의 부정은 얘가 없다가 없다니까 다시 있다로 바뀔 거예요,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부정의 부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치? 지금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px라는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사실상 얘와 여집합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합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실수 전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수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그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셔야 될 텐데 간단하게 보기 4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보기 4번. 보기 4번 보시면 바로 나왔지. 전체 집합이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냐면 x바,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에서 어디까지 가죠? 10보다 작은입니까? 9까지. 이렇게 9개의 원소만 사는 세상에서 문제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px의 진리집합이 2, 3, 5, 7이래. 그러니까 이 px의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니까 우리가 대문자 p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녀석의 원소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2, 3, 5, 7 이렇게 나왔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나피 x.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p의 여집합 개념을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 1, 2, 3, 4, 5, 7, 8, 9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힘냅시다. 문 잠깐만 열게.
제 목소리가 너희들 너무 졸리게 하진 않죠? 자, 조건을 배운 이유 뭐냐면요. 이제 이 조건을 섞어서 명제를 만들 거예요. 조건을 섞는다는 건 x가 들어있는 어떤 등식 이런 개념, 방정식인데 방정식 두 개를 엮어서 만든다 이런 느낌인데 조건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걸 쓸 때 P이면 Q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PQ는 이 P하고 Q는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보는 건 이런 거지.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그럼 이거는 X는 2다. 이거 조건이라는 거 인정하죠? 2일 때만 참이 되는. X제곱은 4다. 이것도 조건인 거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조건 두 개 엮어서 내가 만든 이 문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참이다 거짓일까 알겠어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이게 참이다라는 걸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X가 2래. 그럼 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치 이 앞에 부분을 뒷부분을 가정과 결론으로 내서 이 x가 2라면 x제곱이 4가 되는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될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뭐라 썼어? 앞에 조건을 가정, 뒤에를 결론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조건을 배울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진리집합이었어, 그렇지? 지금 쌤이 말했던 건 이 단어를 다 집합 개념으로 볼 거야. 그래서 집합을 왜 배우는지 알겠지,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P 가정이라는 진리집합, 이 가정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 뭐예요? 이 집합을 참이 되게 해주는 원소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결론 QX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일 거고 두 개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에 참이 되게 해주는 이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 관계, 즉 포함이 된다는 개념이 잡히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는 개념으로 앞으로의 명제를 다룰 거라고.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다 칩시다.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x제곱이 4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때 x는 2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결론의 진리집합이 2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으로서 표기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라고 쓰는 거예요.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 문장이 이 명제가 왜 거짓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2 때문에 그렇지, 그치? 그럼 이런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 다음 문장이 명제가 왜 틀렸는지를 밝히려면 그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틀렸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원소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쌤이 이 하나 같지만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지. P가 Q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야 참인 명제인데 P 안에 있는 원소가 Q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얘네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치? 그럼 이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이 문장이 거짓인 것을 밝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찾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괜찮아? 그럼 이 집합을 뭐라 써? P에서 Q라는 집합의 겹침을 뺀 P와 Q의 차집합이 되겠지, 그치?
이게 앞으로 이 명제,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발매가 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될까요? 오늘 쌤이 한 거는 이게 다예요. 오늘 배운 건 이게 다예요. 근본적인 틀은 이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몇 가지들을 배워보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명제 오케이. 조건 오케이. 조건은 진리집합이 필수로 따라와. 집합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틀 안에서 볼 거야. P면 Q이다. 우리가 다루는 명제를 조건과 조건을 엮어서 만들어낸 앞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주어 쓸 하나의 명제가 될 건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각각의 가정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부분집합으로 표기된다면 참, 그렇지 않다면 거짓. 그러면 이게 왜 거짓인지를 밝혀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뺀 차집합 개념으로 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보기 5번에 보시면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또는과 그리고의 부정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이제 이 명제를 배웠으니까 다룰 것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P 또는 Q 어떤 새로운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새로운 조건. 그동안 조건은 그냥 P, Q 이랬잖아. 그치? 근데 P 또는 Q라는 느낌을 봐봐. X는 2, P. X는 3, Q. 또는 썼어. 그럼 여러분들 얘는 명제가 아니야. X가 2 또는 X는 3. 이 말은 뭐야? X가 2이거나 3. 둘 다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겠지. 그럼 이게 2하고 3 개념으로 잡힐까? 맞아요?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야 조건이라고 쓰면 P, Q로 썼는데 두 조건을 이렇게 또는으로 엮어서 만든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P 또는 Q라고 했을 때 쌤 이거는 조건 두 개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조건으로 보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게 뭐였어? 얘도 되고 나도 되잖아. 그치? 그럼 P 또는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걸 보는 건 상관없어. 풀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를 보면 이 진리집합이 다 떠오를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의 부정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는. 그럼 P 또는 Q라는 어떤 조건의 부정을 하면 얘가 아니다잖아요. 그치? 그럼 P 또는 Q가 아니다라는 말을 쓸 때 뭐라 쓸 거냐 이거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들 얘의 부정이면 그 부정의 진리집합은 2, 3이 아닐 수도 되겠지. 괜찮아요? 2하고 3이 아닐 수도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말로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2하고 3이 아닌 수들. 그걸 뭐라 쓸 거예요? P 또는 Q의 부정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 뭐라 쓸 거냐면 나 P, 나 Q라는 말을 쓸 거라는 거야. P도 아니고 Q도 아닌 거니. 그치?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는이라 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또는이라고 쓰면 어떤 느낌인 거야? 2도 아니고요 3도 아닌 수들 다 모았다는 거지. 그치? 그 말이 맞는 걸까? 그 개념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P 또는 Q의 부정을 쓰면 나 P, 나 Q라 쓰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는 뭐였지? 이거이면서 앞에 있는 조건도 만족하면서. 그치? 괜찮을까? 그러면은 이 말을 들으면 2도 아니고 3도 아닌 수라고 보는 거지. 지금은 X라는 수들만 가지고 만든 P 또는 Q니까 단조로워요. 그죠? 근데 조건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치? 이해될까? 그래서 앞에 조건도 만족하면서 뒤에 조건도 만족해주는 수들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쌤이 이거 X는 2, 만약에 여기서 Y는 3 썼어. 그럼 X가 2인 것들 다, Y가 3인 것들 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순서상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그리고 개념을 적용시켜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생각을 들겠어요.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뭐야? 조건과 조건을 엮어서 P 또는 Q라는 어떤 조건을 만들었어. 이게 조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돼. 얘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P이면 Q라는 말과 P 또는 Q라는 말은 다른 개념인 거지. 그치? 조건과 조건을 이면이라는 말로 엮은 거야. P이면 Q이다라고. 그쵸? 얘는 P 또는 Q라는 그냥 조건을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조건의 구정을 말하면 나 P 그리고 나 Q라고 잡아줄 것이다. 그럼 그 개념을 썼을 때 P 그리고 Q라는 말이겠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 쓸 거야? 나 P 또는 나 Q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시키겠다라고 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P, Q를 써서 증명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이게 여러분들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세영아, 그지? 잘 봐. 얘의 증집합은 P고 얘의 증집합은 라지 Q야, 맞지? 그리 보니까 교집합의 개념을 볼 거야. 괜찮을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겹치는 원소들과 뭐는 집합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의 증집합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P 그리고 Q라는 녀석의 여집합으로 잡힐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맞잖아요. 얘와 얘의 관계를 알잖아. 이 녀석의 부정이면 얘의 여집합이 진리집합 잡혀있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풀린다는 것도 알고 있지. 등모르간의 법칙으로, 그치? 얘를 읽어주는 거야. 나 P 또는 나 Q로 표현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오늘 배운 거 명제라는 것은 참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X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진리집합을 가지고 얘가 결론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어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배웠어. 근데 좀 특이한 조건들이 있잖아. 그 중에 처음 배운 게 P 또는 Q라는 조건과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녀석들을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설명을 해봤다. 보는 거죠. 괜찮아요? 네. 나 P 또는 나 Q가 뭐야?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죠. 얘의 집합은 P, Q를 뭐한 거야? 또는이니까 합한 거지. 그치? 그럼 얘의 부정은 뭐가 돼? P 합 Q의 여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뀌겠지, 그치?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쌤이 했던 말 자체를 이렇게 XX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너를 위해 하나만 할게. X가 2 또는 Y는 3 이게 P 또는 Q라는 어떤 새로운 조건을 볼게요. 그럼 얘 X가 2 또는 Y가 3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집합이 X, Y라는 순서상으로 보는 거야. 그럼 X가 2 또는 Y가 3이라는 건 X가 2일 때 Y가 1이든 2든 3이든 얘네들 다 모여있는 거야. 맞지? 왜? 여기 X가 2인 거 다 된다며. 또는 Y가 3인 거 된다며. 그럼 Y가 3일 때 X가 1이든 5든 다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의 여집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또는을 가게 되면 P가 아닌 거, 2가 아닌 거, 그 말에는 거기에 1,3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동일한. 그럼 여집합 개념이 안 되겠지. 여기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로 가는 거야. 지금 쌤이 하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면 너가 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지금은 X가 2 또는 X가 3이니까 너무 단조롭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썼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이걸 한번 써보고 접근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명제 참거짓이 명확한 거 조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할게요. 뭐냐면 쌤이 P면 Q다에다가 요 P라는 이 전제 있죠. 가정 있죠. 가정에 이런 말 쓸 수 있겠지. 얘들아.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이 가정에다가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마치 이런 거잖아. 모든 x에 대하여 qx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어. 생각할 수 있어? 가정이 모든 x라는 거야. 그때 qx라는 어떤 조건이 있겠지, 그치? 그럼 이게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qx의 진리집합인 q는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할까? 생각해봐. 모든 x에 대하여 qx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결론의 진리집합 q는요 어떠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전체 집합이겠죠. 왜냐면 야 너가 알고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렇지?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물어보는 거죠. 돼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이되면 qx 자체가 전체 집합이어야만 하겠지, 그렇지? 부분 집합이 돼야 참일 거니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겠다. 이런 원리 괜찮아? 괜찮아요? 슬프네. 그러면 어떤이라는 말도 들어봤지? 어떤 x에 대하여 qx이다 라는 어떤 명제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여기서 이 어떤 x라는 말은 어떤 거야?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 qx라는 녀석을 성립하게 해주는 원소가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마치 우리 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은 남학생이다 했어. 그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학생이면 전체가 되겠지, 성립하지만 남학생이라는데 여학생이 한 명 있어. 그럼 전체는 안 되겠지, 그치? 우리 반에는 남자 여자가 다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우리 반에는 어떤 남학생이 한 명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남학생이 존재한다면 참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어떤 x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어떤 x라는 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하나의 원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의 집합이 q였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를 성립하게 해주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주어진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쌤이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명제를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 자체의 어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px다. 그럼 px가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 되겠다. 다 들어갈 거니까. 어떤 x에 대한 말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들 중에서 이 qx에 들어가는 게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 qx라는 집합 자체가 공집합만 아니면 그 원소가 분명히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문제가 되겠다. 어떤 x는 전체의 공집합. 그죠? 그러면 공집합이면 어떤 x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야 우리 반 중에서 어떤 학생은 키가 300이야. 됐어. 근데 키가 300인 학생이 300 이상 한 명 있으면 참이 되겠지. 근데 우리 반에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우리 반 중에 어떤 학생은 춤을 잘 춰. 춤 댄스 학원을 다녀. 이 말을 했어. 근데 그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녀석들의 부정도 있겠지. 이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에 부정이 있을 거야. 야, 우리 반 모든 x에 대해서 gx이다라는 말의 부정은 뭘까?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수학이 100점이야 했어. 그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뭐야? 우리 반 모든 학생은 100점이 아니야. 이게 부정일까? 아니지. 우리 반 학생 중에 모두 100점이란 말 했으면
한 명만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그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모든이란 말을 쓸 때 부정이 또 모든이란 쓰면 어떻게 돼? 오류가 발생된다는 느낌 받지? 야,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다 점심을 먹었어. 그럼 이 녀석이 부정을 했는데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점심을 먹지 않았어도 되지만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 안 먹었어. 또 그 명제에 부정이 되는 거야. 그걸 다시 반대로 말하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먹지 않았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애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하나만 그냥 봐. 느낌만 보는 거 오늘은 모든 x에 대해서 gx이다라는 녀석의 부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모든을 어떤 x에 대하여 개념으로 그지? qx가 아니다 not qx이다 라는 개념으로 부정을 만들겠다라고 보는 거야. 이 틀 하나만 보는 거지. 괜찮아? 아, 모든의 반대가 어떤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만 머릿속에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수학이 100점이야. 부정이 뭐야?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거짓임을 밝히게 해주는 또 다른 문장을 말한다면 나 어떤 학생은 100점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겠지. 이게 딱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100점이 아니다는 말은 그 부정 중에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치? 괜찮을까? 그 개념을 이렇게 녹여내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x에 대하여 gx다라는 말의 부정이 뭐냐 하면 모든 x에 대하여 not gx이다라고 설명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또 학생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반 중에 수학 100점 받은 학생이 있다? 참이야. 그럼 이거의 거짓은 뭐야 하면 우리 반 학생은 다 100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 그게 거짓인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풀다 보면 계속 헷갈릴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낌만 보고 우리가 배운 명제를 쓰기 위해서 이런 녀석들의 새로운 조건이 있고 모든 어떤 이라는 말로 가정에 해당되는 진집합이 표현되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참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모든이라는 건 전체 집합일 거니까 너가 전체 집합을 참이 된다 할 수 있고 어떤이라는 건 전체 집합 안에 있던 어떤 원소라도 여기 들어가는 게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되겠죠? 다 된다는 소리일 거니까. 전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라는 것 자체가 조건을 성립해주는 집합을 모아놓은 거잖아. 근데 거기에 원소가 없다는 건 이 집합 안에 얘를 성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우리 반이 다 8점 이상이야. 근데 문제에서 야 어떤 학생은 7점이냐 물어봤어. 7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짓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네, 근데 모든 x에 대하여의 그거 부정은 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부정이 아니어도 그렇고 모든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다 통틀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gx라는 명제의 부정을 말하면 어떤 x에 대해서 not gx다라고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적어도 한 명만 아닌 거랑 모두가 아닌 거랑 다 들어가. 그렇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괜찮을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지금 쌤이 했던 이 부분만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돼요. 오케이? 우리 너무 열심히 들어서 눈이 좀 아프죠? 졸지 마. 너 쌤이 항상 이렇게 영상 찍으면 졸지 마. 일어나. 네, 힘내. 이름까지 보는 거. 힘내.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풀어야 익숙해질 거니까. 근데 오늘 배운 거 그렇게 막 너무 힘들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물이 없어. 네, 갔다 와요. 저 한번 보고. 어차피 그냥 들어야 돼. 보고. 그거. 갔다 와. 자, 그러면 쌤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 테니까 보기 문제 중에서 지금 또는 그리고가 좀 헷갈릴 거니까 보기 5번 문제 좀 볼게요.
그렇죠? 다음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인 집합일 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 따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인데 실수를 말해 주시는 분이 그렇지? 그때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1번 조건은 x는 1 또는 y는 1이에요. 이 녀석의 부정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얘의 줄집합은 x가 1이고 y가 1일 거니까 x가 1일 때 y가 1이어도 되고 1일 때 2도 되고 1일 때 3도 되는 사실 실수니까 엄청 많아. 1,0.1도 있을 거야. 맞지? 1,-0.7도 있을 거고 그치? 그런 수들이 있는데 y가 1인 것도 다 들어있대. 그치? 그 말은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2여도 되고 1일 때 3이도 되는 거야. 이런 수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야. 그럼 얘의 부정은 얘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진리집합을 바꿔 쓰겠지. 그치? 그 개념이 x는 일단 1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y도 1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지. 또는 그리고로 바뀌는 개념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절대 1 쓰지 마. 그러면서 y에도 절대 1 쓰지 말라는 거야. 그치? 그 말은 여기에 x가 1인 상황이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가 2일 때 y도 1이 아닌 상황 3 이런 수들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절대 교집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왜? 얘는 x가 1이면서 y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y가 1이면서 x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는 x가 1이 아니면서 y도 1이 아닌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이렇게 표기했다고 보는 거죠. 돼요?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의 관계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는 설명을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된 거죠? 자, 2번 보시면 x는 1이고 y는 1. 이것도 뭐야? x가 1이고 y가 1이라는 건 쓰려면 이거야. x는 1이면서 y는 1. 얘는 진리탑이 이거야. 이거 하나야. x, y로 보자면 이런 거잖아. 물론 여기다 z를 넣고 하면 문제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괜찮아? x가 1이고 y가 1 이란 말은 x는 1이면서 y는 1, 1,1만 말하는 상황인 거야. x가 1이면서 y가 1은 우리 순서성이 x, y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는 1이면서 y가 1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원하는 진리탑.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x는 1이 아니고 또는 y가 1이 아니면 된다고 보는 거죠. 뭔 소리야? x가 1이 아니면 뒤에 1이 상관없다는 거야. 그치? 이해되죠? y가 1이 아니면 3이면 x가 1이 상관없다는 거야. 괜찮을까? 이 두 집합이 서로 상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 아예 1도 다 들어가는 거. 그치? 다 들어있는 거죠.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둘다 성립되지 않고. 그치? 그래서 이 또는과 그리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인지해보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3번 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지. 그치? 이 녀석의 부정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풀었으면 이거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개념 맞지? 그치? 둘 다 된다는 소리일 거니까. 이 녀석의 부정을 말하려면 x는 2가 아니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도 아니다. 설명 어떻게 쟤는 그리고 안 돼요. 네? 뿔마 2. 뿔마 2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 뿔마 2에서 x는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x가 2 그리고라고 쓰면 2이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건 말이 안 되지. x가 2이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너는 남자이면서 여자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x라는 주체가 하나잖아. 그치? 근데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라는 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건데 그리고라 쓰면 x가 2이면서 마이너스 2여야 이런 거야.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헷갈리니까 x, y로 많이 쓰는 거야. 한 번도 여쭤보는데. 네. 또는이라고 하면 네. x가 2이거나 네. 마이너스 2이거나. 다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는 앞조건 중에서 뒷조건과 겹치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x가 2이면서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랑 또는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수학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방정식 풀 때 이 차만 풀 때 x가 뿔마 2가 나오고 2 또는 마이너스 1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라고 썼던 건 뭐였어? 수열 조합할 때. 조합 변? 변했지? 수열 조합에서 그리고 쓰잖아요. 그리고는 곱한다 쓰잖아요. 동시에 진행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한다 쓰잖아요. 곱사건 쓸 때. 이제 햄버거 세트 사와. 햄버거 종류가 4종류. 음료수 중에 3종류. 세트는 몇 개? 12개. 그치? 햄버거는 불고기 버거이면서 사이다. 불고기 버거이면서 콜라. 이런 느낌 나죠. 이게 그리고잖아. 그걸 수차례하게. 그쵸? 배웠잖아 그 경우의 수. 네. 네, 경우의 수. 그 나중에 순녀가 조합이라고 배우지 않는다. 배웠지. 똑똑하네요. 자, 괜찮죠? 자, x는 1 이하. 지금 이게 명제예요. 진짜. 이건 조건이죠. 이건 조건이죠 아직, 그죠? 속상하네요. 자, 봅시다. 자, 이 녀석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x가 1 이하 다 되고 3 이상이 다 됐네. 그럼 이 녀석의 딱 반대말을 원하는 거지, 그치? 그림으로 보면 얘는 사실 1 포함하면서 이하의 것들 또는 인가 합쳐 3 이상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치? 얘 딱 반대되는 진리판 말하려면 여러분들은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말하겠죠? 괜찮죠? 이해된 거죠? 그러면 4번 했으니까 5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보기 6도 볼게요. 쌤이 15분 남았으니까 쉬는 시간 전까지 사실 이 단어는 설명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되면 잘 배웠다 생각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충분히 연습이 될 거니까 보세요. 그냥 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위주로 명제가 있습니다. x가 5보다 크면 2면 p2면 x는 1보다 크다 2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래요. 참인 것을 진리집합을 써서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집합을 써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모든 명제를 쓸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다 포함된다면 참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될까?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여기에다 포함되는 관계인 것만 증명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그냥 뭐야? X바. X가 5보다 큰 수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맞지? 그쵸? 얘는 뭐야? X바. X가 1보다 큰 수들의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5보다 큰 수들은 1보다 큰 수 집합에 다 포함되죠, 그죠? 그치? 괜찮죠? 내가 너의 부분집합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라고 쓰면 끝이 된다는 거죠. 진리집합은 뭐예요? 그죠? 진리집합 그렸잖아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써서 보면 5보다 큰 수들이 1보다 큰 수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참인 것을 증명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등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참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지. 1이 아니라 이렇게 x 비 나오겠지. 여기 되면 p. p의 범위를 구하세요. p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 풀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될까요? 차분히 하는 애들 또 목소리가 점점 흥분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자, 그럼 보기 7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명제 x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거짓임을 밝히래요.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인 걸 알고 있고 Q 얘는 3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므로 거짓이다 라고 쓰면 정확한 풀법이 됩니다. 괜찮겠죠? 명제. 네, 명제. 왜 그러는 거야?
왜 잠깐만 잠깐. 이거 언제부터 저랬어? 약간 떠본 듯이. 명제. 자 이제 모든 거 어떤이 들어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8번이에요. 모든 거 어떤의 부정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자,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 x라고 썼으면 모든 실수 x를 제곱하면 다 0 이상이 나오죠. 그죠? 실수 제곱하면 항상 0 이상 나오잖아요. 0제곱만 0되고 나머지 수는 다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1 더한 수는 분명히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거야,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증명이 된 상태야. 이게 참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치? 이래죠? 이 녀석의 부정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거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아니다는 거야.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같다. 부등식이라는 건 크다, 작다, 혹은 같다.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돼요?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라고. 처음 배울 때는 왜 모든을 어떤을 바꾸고 어떤을 왜 모든을 바꾸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에 반대는 뭐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겠지.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겠지 이렇게 보면 적어도라 말 대신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겠지. 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는 2보다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괜찮나요? 생각이 괜찮아요? 괜찮아? 힘들지? 보는 것도 힘들죠? 정말 하시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아니, 나는 계속 혼자서 쇼를 하니까 나는 혼자 이 도파민이 터지고 있는데 파이 터지네요. 터지지. 내가 했을 때 너희들이 그 반응을 보잖아. 그래요. 막 했어 했을 때 뭔가 알아들은 눈치로 날 쳐다보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 못 알아. 근데 막 졸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해. 그러면 쌤이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서 이 자존감을 항상 일부러 채우고 시작하는데 이게 떨어지는 수업이 있고 올라가는 수업이 있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제 지능 때문에. 아니지. 쌤이 설명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 보통 그렇지 않죠. 아니지. 뭐 그걸 단정지을 수 없지. 사람마다 받아들이기 다르니까. 그래서 쌤이 엄청 도파민이 올라가면 말투와 그 억양이 점점 강해지잖아. 너희도 느껴? 네. 쌤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점잖게 시작하거든. 오히려 그럴 때 흥분하지 말자. 자 이게 있고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 너무 조용하고 졸려. 그럼 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때 다시 올리려고 막 하는 차라리 거야. 흥분하시는 게 더 나은데요. 어? 차라리 흥분하시는 게 나은데요. 어디가? 그래.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지금 쌤한테 텐션이 높이라고. 아니. 지금까지 아니 저절로 올라간다고. 기본 문제군요. 기본을 풀어야죠. 자, 두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 거짓이 해달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 건데 1번 문제부터 PQ를 정해주겠다는 거야. P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들. 자, Q는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만 보면 이런 느낌이야. P는 Q이다 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 명제가 되겠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거. 직관적으로 알아요. 야, 여기 있는 수들에 있는 x를 쓸 거야. 정수만 보면 사실 마이너스 1과 0이 보이겠지? 여기 넣어도 되냐고 묻는 거야. 들어가지, 그치? 그럼 여기에 제일 작은 수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수지. 그 수가 들어가면 들어가지지. 1번 좀 작은 수도 들어가지, 그치?
그럼 여기는 모든 x들은 이 범위에 다 들어가지, 그치? x가 이런 수들이면 이게 되니? 뭐라고 써요? 되지. 그치? 근데 이걸 쓸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x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들어가냐?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여기 질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접근법을 쓰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면 재밌잖아요. 명제가 얘들아, 니들이 그동안 했던 실수 연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려주는 단원이에요. 여러분 실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는 어떤 수와 수의 관계를 가지고 참 거짓을 찾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실수를 배우면서 좀 애매모호했던 거잖아. 절대값이라는 말과 나오고 막 가우스 나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더 그동안 배웠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단원이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p가 x 곱하기 y가 0이면 q라는 수는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자, 어떤 느낌이야? 왼쪽은 어떤 느낌이야? x 곱하기 y가 0이 되는 x, y를 다 뭐하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머릿속으로 0,0도 되지만 1,0 되고 0,1도 된다. 이런 느낌이 잡힌 거지, 그렇지? 얘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야. 그럼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그러면 더해서 0이라는 건 각각이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질집합이 0,0밖에 없는 거야.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얘 질집합 써주면 1,0도 있을 거고 0,0도 들어가 있겠지? 0,1도 있어.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질집합이 0,0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xy가 실수니까 허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갈 턱이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허수면 또 다르다죠. 허수면 제곱했을 때 음수하면 또 상세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보면 여기에 x, y는 뭐라고 써 있어? 실수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푸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갖다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될까요? 두 문제만 더 하고 쉴게 얘들아. 3번, 4번 다 그냥 하는 김에 p 절대값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보다 더 쉽다. q x, y는 0보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인 거야? 두 수의 합의 절대값이 두 수를 더한 것보다 크대. 그럼 이걸 뜻했을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뭐야? 두 수의 더해서 절대값이 온 게 그냥 더한 것보다 더 크대. 둘 중에 하나가 음수다? 둘 다 음수다? 그러니까 음수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게 맞아, 맞지? 음수 양수면 어떻게 돼? 다르지? 절대값이 큰 쪽이 더 나올 거니까 만약에 x의 음수가 더 커서 얘가 마이너스 1가 나왔으면 얘가 더 큰 게 맞아. 얘는 절대값을 줘서 양수가 될 거니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도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도 모르는 거지, 그치? 두 수의 절대값이 비교될 거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어때요? 안 되겠죠? 이 경우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확인해 봐야 돼. 이때는 오케이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느낌 괜찮아? 근데 얘는 뭐야? x 곱하기 y가 음삭돼요. x가 플러스일 때 y가 마이너스를 소리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라는 소리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조건이 성립하냐 안 하냐 물었을 때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지. 왜? 얘는 반드시 들어있거든. 둘 다 음수일 때는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PQ가 모두 X, Y가 모두 음수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맞지? 근데 그 조건이 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않는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지. 애초에 안 들어갈 거니까. 거짓이다. 그러니까 거짓인 거지. 근데 얘가 P에서 Q니까 응. P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Q에 안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조건을 만족해주는 모든 녀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절대값과 그 두 수의 합을 비교해 절대 크네. 이 말을 보면 떠오르는 방법이 뭐가 있냐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두 수의 둘 다 음수일 때는 음수 더한 음수가 음수 더한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xy가 음수일 때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 이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될까요? 자, 마지막 P는 x 제곱은 4. 이거 너무 쉽네요. Q x 세제곱은 4x. 그러니까 3차 방정식 풀고 왔죠 우리가? 풀고 왔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풀었잖아요. 자, 얘는 교집합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얘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지, 그치? 풀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 3차인데 조집법 쓰기 전에 공통인수 x가 있으니까 묶어. x제곱 마이너스 4. 괜찮아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해가 보이지, 그치? 0하고 마이하고 플리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는 거. 근데 네.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해야 돼요. 항상 해석을 하기 전에 딱 봐도 틀렸다라는 게 보이면 틀렸다 쓰는 게 맞죠. 아니 저기서 네, x를 누르시면 하나씩 되고. 소거해서 x제곱은 x제곱 x를 소거한다는 말이 있잖아. x를 나눴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그 말은 x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모든 수에서 0을 나눌 수 있어 없어? 분모에 0 쓰면 안 되지. 수학적인 약속이잖아. 너가 x를 낳았다는 건 x가 0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x를 낳았다는 건 너가 지금 x가 0인 걸 배제했다는 거잖아. 근데 0이 되잖아. 3차, 4차를 풀 때 약분을 시키는 개념은 없어요. 묶어서 그 식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3차 방정식일 거니까 머릿속으로 해가 3개 있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야. 3개를 말해야지. 그 3개 중에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겠지만 얘를 봤을 때 이거 성립해주는 원소 3개 있다. 실수 범위 내에서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다가 x를 나눠? 그러면 잘못된 거야. x가 0이 아니다 전제가 아닐 거야, 그치?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봐봐. y는 x 마이너스 1 그래프하고요.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x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있어. 얘랑 얘는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야. 어떤 의미냐면 약분시키면 똑같아지지, 그치? 근데 약분시켰다는 건 얘가 0이 아니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함수는요, x가 1에 대해서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함수인 거야. x가 1일 때 쓸 수 없는 함수인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얘는 1일 때 뭐 나와? 0 나오지.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1에 대해서는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구멍 뚫려 있는 함수. 얘는 1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은 함수야. 1이 아니다 전제를 걸고 그럼 1을 쓸 수 없다고 쓰면 약분이 가능한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얘랑 얘는 엄연 다른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극한도 배우고 미분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으면 좋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눈다는 개념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까요? 지금 시간 17분이니까 32분까지 쉬었다가 뒤에 기본을 좀 여기서 풀고 할게요. 오늘 저거 못 쓰네. 나 저거 쓰다가 벌써? 책상이 여기가 당분간 이거 왜 찍어요? 한 번 더 보라고. 나 봐야겠어. 수입하시다. 근데 어떻게 봐요? 쌤이 그 단톡방에다가 링크 걸어 올릴 거예요. 올리면 보고 소정이는 영상 보는 법을 모르셨거든요. 보면 되죠? 금방 보죠? 자, 세영아 일어나자. 힘내자. 친구가 줬는데.
7-2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 R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조건 P, Q가 다음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를 전체 집합으로 하는데 P는 X가 1 이하 또는 X는 4 이상 잡혀 있고요.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 이하다 잡혀 있어요. 이때 다음 조건의 진집합을 구하여라. 너무 단순한 문제다 보니까 그치? P 또는 Q 이 새로운 조건과 조건을 엮어서 만든 조건 P 또는 Q라는 건 이거 또는 이거라는 문제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X도 되고 여기는 X 된다. 한마디로 마치 합집합을 보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P 또는 Q라는 것의 각각의 집합을 라지 P와 라지 Q 잡으면 또는이니까 합집합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얘를 써달라고 해주면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라는 녀석은 뭐야? 1 이하 또는 4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사실 겹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치? 정리를 한번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4보다 크거나 하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수들이 될 거니까 이렇게 보겠지, 그치? 그냥 합쳐달라고 썼으면 2 이하고요 4 이상이 나오겠지, 그치? 괜찮을까? 이거 정리해서 써려면 이 X다 X는 뭐야? 2 이하 또는 4 이상이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달라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조금 깍탈스러워 보이는 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3번 문제만 볼게. P 또는 낙Q라는 조건 두 개를 엮어서 만든 새로운 조건이 되겠지, 그치? 그럼 낙Q라는 게 필요할 거니까 Q가 있을 거니까 Q 옆에다가 뭐지? 낙Q를 하나 써주면 되겠지, 그치? 얘의 구정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을 제외한 거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큰 수들로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건 또는 이거니까 P하고 Q 얘하고 얘를 합친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써주면 P는 아까 했지만 1 이하 그리고 4 이상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합할 거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되겠지, 그쵸? 괜찮죠? 있으면 X는 1 이하 또는 2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집합을 표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할만하죠? 괜찮죠? 자, 기본 문제 7-3번도 볼게. 세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공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PQR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가라는 거야. 이때 세 조건 PQR의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P가 Q하고 합했더니 뭐 나왔대? P가 나왔대. 이걸 해석하고 Q하고 R에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대. 대충 눈치챘죠, 그죠? 첫 번째 구절을 해결하면 뭐죠? P하고 Q를 합했더니 P가 나왔대. Q가 P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P 안에 Q가 들어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 그치? 근데 Q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럼 R이라는 집합이 Q랑 서로 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럼 머릿속으로 R이라는 녀석이 Q하고는 만나자는 거니까 P하고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는 거야, 그치? 있다면 왜 공집합이겠지? 없다면? 근데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쵸? 이런 틀로 전체 집합을 잡아서 볼 테니 한번 다음 문제를 풀어달라. 괜찮을까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Q이면 P이다. 주어진 명제, 이거 명제이면 괜찮죠?
그럼 이게 참인 걸 확인한다는 건 뭐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돼요? Q가 P의 부분집합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다 쓰고 할게요. R은 Q이다. 3번 P이고 Q이면 R이다. 4번 P이고 R이면 Q이다. 5번 P 또는 Q이면 R이다. 괜찮죠? 새로운 조건들 엮어서 만든 거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R, 이 Q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니? 물어보는 거죠. 괜찮아요? 이 명제가 참이려면 얘 가정의 중집합이 결론의 중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Q 여집합이니까 요걸 뺀 나머지 집합 안에 R이 들어가 있는 물어보는 거죠. 이거 오케이? 괜찮죠? 세 번째 거는 P이고 Q, P와 Q의 교집합이 괜찮죠? R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물어보는 거죠. P하고 Q의 교집합은 Q야.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들어가죠? 괜찮죠? P이고 R, P와 R의 교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물어보는 거지. P, R, P하고 R의 교집합은 이렇게 공집합일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얘가 Q의 여집합, 얘를 뺀 나머지에 들어가니. 오케이, 괜찮죠? 그럼 얘가 틀렸다는 소리겠지, 그치? 확인해보자. P 또는 Q니까 P하고 Q의 집합을 합한 집합이 R에 다 들어가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P하고 Q를 합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 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게 R이라는 요 집합 안에 PQ 더한 게 여기 들어가니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PQ 더한 P지? 얘가 이 안에 다 들어가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Q하고 서로 소이면서, 그렇지? 근데 그걸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확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확인 불가다.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7-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의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올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래. 모든 문제야. 그죠? 여기까지 오늘 잘 해주면 너무 잘 배운 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은 x보다 크다. 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건데, 여러분들 얘만 그대로 풀면 이런 느낌인 거야. 야, 모든 실수니까 전체 집합이 이 조건을 성립해주는 진리집합 안에 다 들어가냐, 즉 얘가 실수 전체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넣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면 참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인지했지. 0만 넣어도 벌써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얘의 부정을 말했어, 그렇지? 모든 실수 x의 부정을 쓰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이 x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이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챘어, 그렇지?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얘는 뭐가 돼야 돼? 참일 수 있다라는 거,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참고해야 되는 거야. 괜찮을까? 해볼게. 이 조건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가 실수 전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말은 얘가 참이려면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얘를 풀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하,
2차 공식은 우리가 대수일에서 배웠지, 공수에서 배웠지, 그치? 이렇게 표현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써주면 내가 원하는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그럼 이 실수 전체 이 범위에는 실수가 존재하지, 그치? 야, 어떤 실수에서 이게 성립한대? 있지, 0도 되고 0.1도 있고. 이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다. 판단해 주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의 참인 걸 부정을 통해서 증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의 부정을 써서 이 부정, 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우리가 증명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될까요? 2번 볼게요. 임의의 실수.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들 항등식 배웠죠? 항등식 배웠죠? 대하여. 쌤 이거 어떤이랑 모든이 아니잖아요. 임의의 실수 x 대하여. 이거 뭡니까? x는 0보다 크고 또는 x는 0보다 크다. 임의의 실수 x란 말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네? 임의의 실수 x라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어떤 수든 임의의 실수 어떤이라는 거는 이 조건에 서면 어떤 특정한 녀석이 있냐고 보는 거고 임의의 실수라는 건 그냥 3, 5, 7 임의의 실수 너가 알고 있는 실수 한번 말해. 걔가 이게 되니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얘도 모든 실수 x와 동일한 말인 거야. 우리가 항등식 배울 때 x에 대한 항등식 하면 뭐였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라고 설명하지, 그치? 그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거. 될까요? 그럼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하면 얘가 머릿속으로 모든 실수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고 또는 x는 보다 작다. 이거는 뭐야? p 또는 q라는 새로운 조건이었지? 얘의 부정을 써야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쓸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뭔 소리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지, 그치? 0이라는 소리죠. 이 말 맞아? 이 말 자체가 뭐였어?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거 합친 거잖아. 0 빼고 다 말한 거지? 얘의 부정이 이 말이나 쓸 수 있지, 그치? 괜찮죠? 봐봐. 어떤 실수에 x에 대하여 x는 0이다. 3이지. 0이잖아. 그럼 이 말이 거짓이란 말과 동일한 거지, 그치? 이해될까요? 얘는 왜 틀린 거야? 야, 너가 알고 있는 실수는 다 0보다 작지 또는 0과 큰 쪽에 하나 있겠지? 아니요, 0은 둘 다 안 들어가는데요.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게 거짓이라는 것도 인지하죠, 그쵸? 모든 실수인데 0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잖아. 괜찮을까?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고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보면 되겠죠. 재밌죠? 네. 재밌진 않지. 제일은 재밌으셔서 수학생님. 아니? 그건 아니지. 너희들 착각하는 건데 쌤은 수학을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재능파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 수학 선생님이 된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 학원 알바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돈을 버니까 편하고 좋네. 수학을 잘하셨잖아요. 잘하는 게 그나마 수학을 좀 더 했던 거죠. 그게 잘 수학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재밌구나. 재밌어서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수학 좋아해서 하면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가르치는 게 그렇지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거에 가르치는 게 돈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말 듣죠. 수학 공부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실력이 는다 하잖아요. 근데 쌤은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재밌다는 거죠. 네, 설명이 오늘 수학 마지막에 그냥 설명 읽어봐. 어떤 실수 울고 있어서.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 3은 0이다.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거 느낌 봤을 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 안 하. 성립 안 하겠죠? 네. 왜냐면 어떤 실수 x인데 그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3을 더해서 0이 되게 해주는 수는 없을 거라는 거지. 사실 x제곱이 마상인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짓부렁이야. 거짓이, 그지? 근데 얘 부정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해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그치? 이걸 이건 뭐야? x가 풀만 루트 3i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지, 그치? 네? 어?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건 얘를 성립해주는 x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데 얘는 허수잖아. x제곱이 마상인 수는 이거니까. 그치? 아,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실수가 성립하면서 이렇게 포함했는데 어우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명제가 3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든 실수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성립해주는 실수는 전지집합이 다 되겠죠. 그죠? x가 이거만 아니면 된다며. 허수만 아니면 된다며. 그럼 실수 다 되는 거지. 실수 안에서 얘네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걸 성립해주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얘가- 전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 아니면 거잖아. 근데 그것만 아니면 다른 허수가 있습니다. 아니 허수기는 지금 실수에서만 쓰고 있는 거니까. 허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아, 그래 죄송해요. 좋아.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건 0이 아니란데 이걸 성립하게 해주는 지집합이 네. 전지집합이잖아요. 네. 모든 실수를 넣어도 다 성립하잖아. 네. 이게요? 아, 어떤 네. 실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되는지 알아요. 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면 x제곱 플러스 3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잖아. 얘는 항상 3 이상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걸 인지한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넣어도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전체적으로. 네? 아, 아, 네. 오케이. 네. 너무 어렵게 보지 말자. 오케이? 그냥 쌤이 하는 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쌤이 막 이게 더 나가는 건데 너희들이 이해했잖아. 그 정도에서 멈추면 돼. 하나를 알려주시면 열을 몰라요. 하나만 제대로 해요. x-2가 0이고 이거야 이거 얘들아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인 실수 x가 존재한다. 이거는 어떤 이거 뭐야? P이고 Q인 실수 x가 존재한다. 이게 가정 이 근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실수 x가 존재한다. 이게 어떤 실수 x가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요 녀석의 부정은 뭐가 돼? 이거니까 x-2가 0보다 작고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실수 x가 존재한다 해봤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 있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실수 x가 존재 X. 존재하지 않는다. 돼요? 그럼 얘가 뭐야? 이거 또는 이거라는 건 둘이 합하는 거지. 얘는 뭐야? x는 2보다 작고 또는 x제곱은 2보다 작다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의 수를 괜찮을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저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저렇게까지 해야죠. 네? 그러면 2가 있으면 2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는 1점 몇일 거니까 그치? 요거하고 루트 2 이렇게 사이가 되는 게 있는 거지 그치? 실수 x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죠? 거짓. 이게 거짓이죠. 이게 3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성립하게 해두는 x가 존재하겠지. 이 범위 뺀 나머지가 있을 거니까. 얘 반대가 이럴 거 아니에요. 요거의 집합에 갖고 있지 않은 반대. 그거를 갖고 있는 실수 x가 존재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쟤는 어, 그죠? 얘가 참 얘가 거짓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px인 x가 존재한다는 말 있잖아요. 모모인 실수 x가 존재한다. 실수 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x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렇지? 지금 썼던 모든과 어떤이 항상 앞에만 있는 거와 다르게 얘는 그 부분이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거를 순서를 바꿨다고. 그렇죠. 바꿨다는 건데 어떤에서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실수 x가 존재한다. 이 말이 있으면 이 조건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가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존재한다는 거잖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막 또 너무 기계적으로 이게 가정인데 Q에 더 들어가나요?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네,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참고만 하는 거예요. 될까요? 뒤에 몇 개 남았나요? 끝났나요? 끝. 끝났어요? 기대에 가득 찬. 끝? 네. 쓸때 명제 역과 대우가 있죠. 역 대우를 나가고 언제 여기요? 네 역과 대우를 나가고 언제? 역 대우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명만 할게요. 더 문제 나가지 말 거고 이제 연습을 풀어봐야 되니까 네? 아,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 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괜찮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죠? 이 명제의 역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예요. 그럼 뭐야? Q이면 P이다가 되겠지, 그치? 돼요? 네. 자, 물어볼게. 얘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야 참이야, 맞지? 네. 돼요? 근데 역은 얘가 Q가 진리집합이 가정이 되는 거잖아. 얘는 결론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돼야 참이 되지. 그럼 물어볼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이 명제의 역도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불가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항상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이건 기억해보자. 만약에 명제가 참인데 그 명제의 역도 참이란 말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가 P의 부분집합 말인 거지, 그렇지? 그 말은 뭐야? P와 Q가 같을 때지, 그렇지? 그럼 이런 거야.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래. 그러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같다는 원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이해될까? 또 하나는 뭐야?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역이 아닌 경우가 많겠지. 참이 아닌 경우. 괜찮죠? 이해돼요? 그러면 배우란 건 뭐냐면 명제와 가정 결론을 바꾼 녀석을 다 부정시켜요.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 안에 다 들어가야만 참이 되죠. 될까요? 자, 근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배우로 바뀔 때 네. 역으로 바뀌면서 나왔어요. 그쵸. 가정 결론이 바뀌고 부정되는 거야. 부정시켜서 바꿨다. 이런 역을 얘기죠. 하고 네? 대우 다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이랑 대우는요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가정 결론을 바꾼 게 역, 그 바꾼 것을 다 부정한 게 대우. 근데 이 대우를 역과 대우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쌤이 말했던 이런 개념을 쓰려고 해요. 역과 명제가 참일 때라는 말을 들으면 두 진리집합이 서로 같겠구나. 그냥 풀어보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대우가 이런 느낌이잖아. 봐봐. P하고 Q가 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P가 Q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 네. 그러면 얘를 봐봐. Q의 여집합은 얘 바깥쪽이야, 그렇지? 맞아 이거야? 네. 얘가
P의 여집합 여기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지.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잖아. 들어가요. 흰색 부분이 노란색 영역의 부분집합이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돼요?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명제와 대우는요 참 거짓을 공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된다는 말은 이 말도 된다는 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우는 거야. 뭐냐면 P하고 Q가 이렇게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될까? 야, P는 Q에 들어가. 그러면 나는 쟤보다 작아. 일단 개념이. 그럼 내 반대는 얘보다 더 큰 거야. 이해돼요? 아,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고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항상 거짓이었잖아.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할 때 바로 하기 힘드니까 이 명제를 부정해서 틀렸다는 걸 밝혀내.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명제가 참인데 그걸 증명하기가 좀 껄끄러워. 아까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 혹은 어떤 실수 X에 대해 나왔을 때 그걸 찾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대우로 바꾸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일 거 아니야. 그치? 대우로 바꿨더니 그 명제가 내가 좀 더 증명이 쉬워지는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대우로 바꿔서 참인 걸 밝히면 그 명제도 참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걸 간접적으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밝힌다 라고 써서 간접 증명법이라 쓸 거예요. 그게 부정에서 찾는 방법 혹은 대우로 찾는 방법, 그걸 귀류법과 대우법이라고 배울 거라는 거지. 신기하지 않아요? 와. 그러니까 명제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집합 가지고 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뒤로 가져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적용시켜서 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 문제들에서 응용 문제를 풀 때 니들이 배웠잖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참고하시면서 아 명제 재밌네 이렇게 푸는 거네. 오늘 배운 명제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전문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될까요? 그럼 여기서 쌤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 그 거짓이 되게끔 해주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은 P가 Q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잖아. 그럼 마치 P가 이렇게 Q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은 얘 때문에 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쌤이 아까 그랬어. P에서 Q를 차집합시킨 집합이다 썼던 거. 그렇지? 이걸 우리가 얘가 참이 아닌 것을 모아놓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반례를 들라고 해요. 반례. 얘가 거짓인 걸 찾는 이유가 어떤 반례가 있기 때문이야. 왜 아니야 했을 때 그냥 아니잖아 할 수 없잖아. 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잖아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들어가지 않는 궁극적인 원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1, 2, 3이었어.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 건 2 때문이 아니라 1 때문이잖아. 그렇지? 그럼 반례를 들할 때 뭐예요? 이 1일 때 안 되잖아. 이거 나랑 3일 되잖아. 그렇지? 그런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이 P에 대한 Q의 여집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서 줬다는 거까지. 야 이게 왜 안 되는데 엉뚱한 게 여기에 5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어? 지금 단순하게 그런 머릿속에 생각해서 봤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데까지가 그죠? 앞으로 이제 명제를 더 다루겠는데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저희 여기 기본 문제는 안 한다. 기본 문제는 다 풀어야죠. 기본 문제 아니, 풀고. 명제와 여기까지 네. 기본 문제 안 하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기만 하지. 역 대우까지만 해서 기본 문제 7-6까지 하는 거 어떨까요? 7-7까지. 여기 보기 문제는 안 해. 그거 좀 다 한 건데. 아 보기 문제요? 네. 보기 문제 해야 돼요? 저는 아니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보기 1번 보시면은 역 대우를 말하라 하잖아요. 7-7이요? 아 있어요. 7-7. 여기 책에 프린트 있는데. 이번 문제. 7-7. 그러니까 역 대우 하나만 할게. 얘들아 봐봐. 보기 1번 봐요. x는 0이면 x, y는 0이다야. 이 녀석의 역과 대우 말해. 역, 대우. 한번 말해볼까? 역 말해볼래? 이 명제의 역. P이면 Q이다라고 썼으면 역은 Q이면 P이다 꼴을 바꾸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라 써야 돼? 아니 그거 좋지. 여기서 P이면 Q다는 뭐가 P고 뭐가 Q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 역을 말하라면 뭐라 대답해야 돼? X, Y가 0이면 X는 0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대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가정 결론을 바꿔서 각각 부정하는 거지.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돼, 그렇지? 그럼 뭐가 다 Q. 같지 않아. 말해봐. X와 Y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X도 0이 아니야. X는 0이 아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을 그렇지. 참거짓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받고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괜찮아요? 그래서 야 X가 0이면 XY는 0이다. 이거 딱 봐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치? 그럼 얘도 참일 수밖에 없지. 봐봐. X랑 Y를 곱했더니 0이 아니래. 그럼 둘 다 0이 아니라는 말 똑같지 그치? 그러면 X는 0이 아니라는 걸 증명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참을 확인할 수 있다. 얘는요? X가 0이면 X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거짓이지. X와 1씩. X가 1일 때 만약 여기도 이 등식은 성립할 거거든. 그렇지? 얘가 거짓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역도 참이야.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표현이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지. 그 개념을 찾아보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명도 참인데 역도 참이네.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수학적인 개념에 똑같은 말이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던 실수 범위 내에서의 그런 관계식들이 더 잘 보인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이해될까요? 재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하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3번 문제 볼게요. 자연수 x에 대하여 x가 명제. 짝수이면 x 제곱은 짝수이다. 쌤이 이걸 다 쓴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뭐가 P예요? P면 Q다의 P가 뭐예요? X가 짝수이면이죠. Q는 뭐예요? X 제곱은 그치? 여기 이 앞에 구절을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냥 실수 전체, 자연수 전체에서 보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명제를 너무 기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P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공부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아, 자연수 안에서 보겠다. 그러면 X가 짝수이면 X곱 짝수이다. 이 녀석의 역을 말하라고 하면 얘는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건 상관없잖아. 굳이 쓸 필요 없지, 그치? 이 범위에서 뭐야? 역은 X제곱이 짝수이면 X가 짝수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돼요? 괜찮죠? 배우는?
부정이야. 수가 아니면 x 제곱이 짝수가 아니면이지, 그렇지? 그러면 자연수 범위 내에서 짝수가 아니라는 말은 홀수다라고 쓸 수 있지.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연수 x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얘가 짝수라가 아니라는 말은 홀수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x는 홀수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야, 그렇지? 될까? 그럼 얘네들은 참거짓을 공유해. x 제곱이 홀수라는 건 똑같은 두 수를 곱하는 게 홀수라는 거잖아, 그렇지?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짝 안 되지. 홀자는 나올 수 없잖아, 같은 수니까. 홀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럼 이 말은 얘가 홀수라는 말과 동일한 거지. 그럼 이게 참이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말이 참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지, 그렇지? 이래요? x가 짝수면 제곱이 짝수인 건 당연한 거잖아. 이래요? 역봐요. x 제곱이 짝수래. x랑 x를 곱했더니 짝수래. 짝 나오지. 홀 나오지. 그러면 x 제곱이 짝수란 말은 x가 짝수란 말과 동일한 거지. 그럼 이것도 참인 거 맞아?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어떤 거야? 같은 말인 거지. 자연수 범위 내에서 x가 짝수면 제곱 짝수인 거야. 인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데이터로 쌓아 나간다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았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x제곱이 자연수에서 제곱이 짝수야? 당연히 x 짝수지 뭐. 오케이? 근데 그럼 다 거짓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여자다. 거짓. 여자는 나다. 거짓. 아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응? 나는 여자다. 거짓. 여자는 나다. 거짓. 네. 이거 뭐야? 거짓. 남자는 내가 아니다. 대우. 거짓.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나는 여자다. 에 간다면 남자는 내가 아니다. 그 약간 기본 지식으로 하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치. 원래 보통 그러다. 선생님 말하는 건 이제 이 뭐 포함 관계를 따지면서 이제 참거짓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나는 생각한다. 뭘로 적어요? 사람은 사고를 한다. 너희들 삼단 법칙 몰라? 사람이에요. 얘는 얘다. 나는 고로 사람이다. 아.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도 고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맞아? 네. 수업 시간에 나와요. 공덕이 열심히 안 들었어.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생각한다. 그거는 연역. 나는 생각한다. 네. 이런 느낌? 네. 이해돼요? 저는 선생님이 나는 생각한다 해서 뭐로 존재한다 이런 거. 원래 그건데 지금 나는 근데 이게 갑자기 세 개가 생각 안 나는 거야. 뭐였지? 뒤에 나오겠죠? 뭐예요? 맞아, 나 똑같은 거 있어. 그러니까 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그럼 A는 C의 부분집합인 걸 증명해 주잖아. 네.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고 B는 C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A는 C다라는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접근법이 된다는 거지. 포함 관계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서 배우겠다 쓰는 거고. 쌤이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다. 다음 시간에 되겠다. 네? 아니 더 많은 걸 주입시키면 기억이 못해요? 힘들 것 같아. 수영아 괜찮아? 어떻게 추워? 뭐하지? 같이 웃고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와이프가 쌤은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오빠 가서 또 혼자 재밌게 하지 말고 애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해. 혼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한 거?
뭘 말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기본 문제 7-5를 볼 건데. 그 참고지 따지는 거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것만 몇 개를 더 달아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죠? x,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참거짓을 판별하고요. 역대우를 말하고 참거짓 판별해요. 다 힘드니까 이거 하나만 할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 네? 거 왜? 또는 참 아니에요, 참? 네? 또는이라고 하면 또는이면 하나씩이니까 참. 참이네. 참 네. 대우 말해봐. 아니 참 거짓 확인하는 방법이야. 대우 말해봐. 영이 아니다. 그리고 x, y도 영이야. y도 영이야. x, y는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죠? 참이죠. x가 0이 아니면서 y도 0이 아닐 거니까 1, 2, 3, 이런 수들이잖아. 예. 이런 수들은 x, y의 곱이 절대 0이 될 수 없지. x, y가 0이 아닌 녀석들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위에 게 더 확인이 잘 돼, 아래 게 더 잘 돼 따졌을 때 물론 둘 다 잘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위에 게 헷갈릴 수 있어. x가 0이면 x가 0 아니면 y가 0 아니면 x, y 둘 다 0.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x가 0 또는 y가 0이란 말에서 다 포함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괜찮아요? 이게 참인 것과 이게 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처음에 헷갈리면 쌤이 이렇게 써요. 이거 써주면 얘가 0일 때가 1이어도 되고 얘 1일 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을 해석해주고 얘도 그런 거야. 0일 거니까 0인데 0, 1이어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0이다 했을 거니까 0도 컴마 0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y가 0일 거니까 0일 때 1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은 0, 0 된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지, 그렇지? 이거 들어간다는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근데 저기랑 반대인데 똑같이 처음 낼 수. 대우잖아요. 아, 대우죠? 괜찮죠? 배우면 그냥 자기가. 바꾸고 부정하는 거였지. 그건 역이었죠. 그죠? 이거는 거지 역이라는 건 가정력을 바꾸는 거지. 그럼 x가 0 또는 y가 0이면 x, y는 0입니다. 이거 참이 어디시죠? 참이죠? x가 그렇지. x가 0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 y가 1이어서 상관없는 거고 y가 0이라는 건 0일 때 1이어서 상관없는 거고 0일 때 0이어서 상관없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x, y는 이때도 0이 되고 이때도 0이 되고 이때도 그렇지. 그 말은 이 말과 이 말이 같다. 같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야. x 또는 y가 0이란 말은 당연한 소리지. 근데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 아직 낯설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내면 오케이 역과 명제가 다 참일 거니까 가정 결론은 똑같은 소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주면 더 좋겠다. 될까요? 똑같다는 걸로 뭘 알아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똑같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걸 알아내잖아요. 그러면 쌤이 원하는 건 유제 7-7까지 7-7까지 이제 7까지 7이요. 네, 3단원법 나오네요. 3단원법. 한단들이거든요. 날씨가 춥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이 말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더 펴있는 거 보여요? 네. 이게 참이란 말이야. 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인데 이게 참이야. 참 쓰기 귀찮잖아. 있으면 이게 참이란 말이야. 거짓인데. 그 거짓은 이거 거짓이라 쓰면 되지. 거짓도 뭐가 있는데. 되게 잘 찝어내서 좀 당황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인 명제라고 하자. 이 두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는 게 참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해. 잘 봐, 얘들아. 잘 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네. 제비가 돌아온다. 이 명제가 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제가 뭐냐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것도 참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 봐봐. 뭐야? 봄이 오면 재미가 뭐다? 제비가 온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명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 뭔데? 봄이 오면 똑같아, 그치? 제비가 돌아온다. 똑같아. 근데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 쓸 수 없는데 필요한 명제 뭐냐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쭉 이어져서 여기 끝부분에 연결 부분집합이 돼서 마지막에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 이런 느낌이지, 그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느낌 받지? 네. 그럼 여기에 꽃이 피면 날씨가 날씨가 춥지 않다. 그치? 춥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명제를 하나 만들어서 참이라 써주면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고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필요한 명제는 얘 맞지? 근데 이 명제가 만약 거기에 없다면 이 명제에 대우를 찾아야 돼. 그것도 같은 걸로 쳐줘요. 그치? 날씨가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도 내가 필요한 명제를 드립니다. 그거요. 그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이 대우라는 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 3등분법의 원리 이야기지, 그치? 부분 집합 개념으로 연결일 거니까 작은 쪽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봄이 오면에서 출발해서 제비가 돌아온다. 근데 만약 문제가 지금은 얘랑 얘가 딱 노골적으로 나와 있잖아. 숨길 수 있겠지. 이 말 대신 뭐야? 제비가 돌아오지 않으면 날씨가 춥다. 그럼 그걸 봤을 때 이 말을 만들려고 얘의 대우를 바꿔놓고 시작해야겠지. 그 뭐냐면 이 시작과 이 시작을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야. 재밌죠? 이게 좀 재밌잖아. 재밌어요. 좀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재밌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 원래 거랑 배우랑 한 거랑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둘 다 참이라서 그쵸?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과 이 말이 맞으면 이 말도 맞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우라는 걸 그때 쓰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P랑 Q가 음. 만약에 같은 거면 역도 같은 거라고 쳐주세요. 그죠? 그래, 명제도 참인데 역도 참이면 가정교를 갖다 말과 동일하다. 근데 노골적으로 x가 2면 x가 2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너무 다르다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유제 7-7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 연습 문제 앞단원 건그 집합의 연산이었죠? 한 번 더 정리해서 가져오면 좋고 내일 모레부터 쌤이 교재를 좀 볼 건데 잘 해와요. 잘 해오고 그리고 지금 오늘 명제를 들었을 때 그래도 좀 할만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면 나한테 이 단어는 플러스가 되는 단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풀어서 이왕 한번 배울 때 잘 배워놓았더니 좀 껴쓰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 보는 건지 알죠? 내년 2학기 때 보는 거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공동수학 2로 보는데 막 그동안 배웠던 거 딱 나오잖아요. 원 나오고 막 힘들어. 중간고사를 힘들게 봤어. 그럼 기말 때도 나오겠지 슬슬. 함수랑 뒤에 나올 거란 말, 그렇지? 그때 이 단원이 잡혀 있으면 시험 대비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이 개념이 놓쳐 있으면은 그냥 쑥 듣고 넘어가거든요, 대충.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좀 잘 봐두면 큰 도움이 되는 단원이니까 봐주시고 성실히 풀어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지 않을까? 저 내일 몇 시에 봐요? 내일 1시부터 3시 반까지 잡았거든요, 수업을. 1시부터 1시부터 3시간. 그러니까 내일 수능 본다고 애들이 앞에서 1시부터 하거든. 그 원래 있던 애들 4명 와서 할 거야. 그래서 문제 풀고 물어보면 되겠죠?